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제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희 기업 갈아먹기 시리즈 하고 네. 있잖아요. 네네. 오늘 준비한 기업은 어딘가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아니, 현대차는 사실 저희가 이전에도 여러 번 좀 깊이 있게 다뤄보기는 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UAM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렇죠. eGMP 관련해서도 맞습니다. 그렇고 네네. 사실 그냥 제조업, 단순한 제조업 회사가 아니라 미래차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수혜받을 일들이 많은 기업이라고 느껴지기는 하는데 요즘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주가는 은근히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왜 네네. 그럴까요? 사실은 환율 영향이 크죠. 네.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환율이 굉장히 직격탄입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로 가버리면 네. 아무래도 직접적 경쟁하는 게 일본 차들이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좀 가격 경쟁이 밀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대형주들은 조금 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큰 수급들이 아무래도 빠져나가는 이런 자산 리밸런싱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성장주들은. 이렇게 조금 힘든 시기를 거치고 나면은 어쨌든 간 다시 또 결국 방향성을 보고 방향성은 투자해야 되는 네, 다시 이런 또 것들은 단기적인 어떤 바이어스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결국은 큰 흐름에서 이 회사가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 회사로 제대로 자리 매김할 것인가 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흐름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적 발표를 했는데 또 네. 굉장히 좋은 실적을 네네. 발표를 했고 네네. 또 4월 달에 북미 지역에서 15만 대인가? 네네. 거의 역대 최고 실적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실적이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환율이 별로 안 좋아요. 보통 네. 환율이 안 좋으면 판매량이 줄거든요. 네. 근데 판매량이 굉장히 선방했어요. 100만 대 정도 팔았어요. 네. 1분기에만. 그럼 연결로 하면 90만 대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 믹스가 좋아졌다는 거죠. 돈 되는 모델이 많이 팔렸다. 돈 되는 모델이라면 어떤 거죠? 제네시스죠. 네. 제네시스가 프리미엄 모델. 그렇죠. 프리미엄 모델이 많이 네. 팔리니까 수익률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의외로 현대차가 금융 부문 수익성이 좋습니다. 자동차 팔아서 영업이익이 한 1조 2천억 정도 나왔고요. 네. 금융 부문이 한 5,300억 정도 나왔어요. 금융 부분이라고 하면은 어떤 네. 것들이에요? 자동차를 팔면 자동차 채권이 생기죠. 네. 그걸 운용하는 거예요. 금융회사처럼. 네. 그걸 잘하나 보다. 맞습니다. 오, 그냥 단순히 자동차만 제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금융 부분으로도 그렇죠. 또 투자를 굉장히 왜냐하면 잘하고 자동차를 그냥 통으로 주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네. 뭐 할부로 사는 사람도 있고 아. 리스로 사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걸 다 금융이 들어가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금융 부분에서 수수료가 나오는 거죠. 또 이 제네시스 하니까 생각나는 게 타이거 우즈가 네. 제네시스 GV80을 타고 가다가 음. 사고가 났는데 그렇죠. 좀 큰 사고였지만 음. 다리만 부러지는 정도로 그렇죠. 끝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홍보 효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운이 좋은 네. 거죠. 사실 GV80은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달고 나온 첫 SUV 모델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아직까지 현대차라 그러면 이제 싸고 가성비 좋은 차라는 이미지가 되게 맞아요. 강했는데 네. 제네시스라는 브랜드, 그러니까 현대라는 브랜드가 너무 중저가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아예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갖다 판 건데요. 예전에 이런 전략은 도요타도 똑같이 했었어요. 네. 예전에 일본도 미국에 처음에 수출할 때는 70년대는 소형차, 그리고 싼 차, 가성비 좋은 차 이런 쪽으로 하다가 너무 이미지가 브랜드 이미지가 약하니까 그 렉서스라는 브랜드를 출시해서 프리미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그런 어떤 사례들이 있거든요. 네. 현대차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라는 모델을 내놨고 특히나 SUV 뭐 이런 쪽은 미국 쪽에서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큰 차 좋아하잖아요. 그쵸. 그 가뜩이나 이제 좀 이런 상황에서 타이거 우즈가 사고가 났는데 원래는 이게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는 큰 사고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좀 다리만 좀 부러지고 살아남았어요. 차체가 워낙 탄탄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큰 홍보 효과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현대차가 그만큼 기술력이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뭐 네. 크고 작은 어떤 뭐 불량이나 오류들은 여전합니다. 그거는 네.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BMW도 그렇잖아요. 막 그 장작개비라고 520D 같은 경우 계속 불나고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네. 그런 독일 차조차도 그렇고 뭐 저기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뭐 클린 디젤에서 문제가 생겼고 사실 기계 부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함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개선을 네. 이루었다라는 거는 완전 그러면 이제 볼보였는데 네. 현대차도 그 볼보 못지않은 안전성을 확보했다. 그거는 이제 차체 기술, 설계 기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인 것들이겠죠. 근데 또 이 리콜 이야기는 또 뭔가요? 북미 네. 지역에서 39만 대나 리콜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엔진 결함 문제고요. 네. 이게 이제 미 교통안전국에서 이제 리콜 명령을 했는데 이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산타페, 엘란트라, 코나, 벨로스터 같은 이제 모델들이고요. 네. 자동차 브레이크
브레이크 잠김 시스템, 방지 시스템이라고 이제 ABS라고 있어요. 여기서 네. 이제 오일이 유출돼서 합선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스톤링 열처리 미비도 좀 화재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이거를 이제 리콜하라고 했고요. 과거에 또 네. 세타 엔진이라고 해서 이제 네. 현대가 직접 개발한 엔진, 그게 또 이제 몇 년 쓰다 보면 막히는 또 이제 문제가 생겨서 겉에 부분이 깨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조단위 리콜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조업체 숙명 네. 같은 건데요. 근데 그런 것들은 계속 극복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 막 심각한 그런 건 심각한 아니. 거예요. 심각한 거고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네. 거고 도요타도 그랬잖아요. 예전에 그 브레이크 불량 때문에. 네. 그죠. 그 막 청문회 불려 나와서 도요타 회장이 막 울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사죄하고 네. 그렇죠.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LG 화학도 이제 배터리 문제 때문에 문제 생겨서 또 화재 나고 막 네네네. 테슬라도 뭐 결함 문제 계속 나오고 있고 사람의 목숨과 맞아요. 관련된 부분이다 너무 보니까 중요해서. 결함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완전한 제품은 없다. 그렇지만 계속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이 현대차를 세계에선 어떻게 보고 있는지. 유럽 진출을 이제 한다고 하잖아요. 네. 제네시스가. 네. 세계에서는 이 한국차, 현대차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사실은 그동안은 이제 계속 그런 거였죠. 비아냥의 대상이었어요. 문제 많이 생기고 네. 그러니까 내수용 차다. 그리고 뭐 해외에 팔아가지고 돈도 안 남고 거의 대부분 수익을 내수해서 한국인들이 걷어먹이는 이런. 아, 저는 듣기로 심지어 해외에서 한국보다 더 저렴하게 판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요. 네. 이제 그게 이제 한 10년 전까지 이야기인 거고 한 최근 5년 사이에 굉장히 프리미엄 브랜드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제네시스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론칭을 했는데 네. 2015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내놨는데 이게 그동안 내수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작년부터 미국 유럽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판매량이 올라오고 있고 현대라는 브랜드를 달고 유럽에서 4등 차지했습니다. 4등이요? 네, 판매량 이야. 많이 올라왔죠. 정말 이 정도면은 이제 세계 시장을 노려볼 만한 그렇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게 이제 전기차, 네. 자율주행차, 그리고 이제 모빌리티, 뭐 UAM 이런 쪽으로 가면서 굉장히 변화에 능수능란하다는 이런 이미지를 주면서 현대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특히나 이 수소차 관련해서는 도요타랑 네. 이 엎치락덮치락 1, 2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지금 네네. 그 수소차 관련해서는 어떤가요? 넥소라는 브랜드를 출시했고요. 네. 실제로 상용 차로 판매하고 있죠. 판매하고 있고 길거리 돌아다니고 있죠. 국회의사당 앞에 이제 수소 충전소도 있고. 네. 그러니까 현대차의 장점은 뭐냐면 일단은 제조부터 AS 유지 보수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금융 뭐 판매 유통 이런 부분들을 모두 수직 계열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도요타가 가장 잘하던 것들인데 현대차가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또 하나의 괴물로 자라난 거죠. 이야. 그래서 도요타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가신. 성가시지만 이젠 도요타 충분히 그렇죠. 서로 이렇게 이제 상승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럼요. 경쟁자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죠. 된 것 같습니다. 네. 도요타도 굉장히 뭐 수소차 쪽도 잘하고 전고체 배터리 쪽도 잘하고 하지만 아무래도 전기차 쪽은 현대차가 좀 더 치고 나가는 이야, 그림. 지금이 정말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때 더 빡 치고 나가서 그렇죠. 그냥 도요타를 빡 이길 수 있을 것 어쨌든 같거든요. 딱 가장 좋았던 게 결국은 어떤 거버넌스죠. 네. 정의선 회장이 어떤 젊은 피가 와서 뭔가 회사를 싹 갈아엎어서 색깔을 바꿨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기아차를 또 인수를 했잖아요. 네네. 이게 또 큰 사건이었는데 그렇죠. 기아차를 왜 인수를 했으며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그 LG도 했고 SK 하이닉스도 했지만 네. IMF 외환 위기라는 굉장히 큰 이벤트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때 빅딜이라는 게 있었어요. 재벌들이 다 문어발식 경영을 확장을 하다 보니까 정부가 그냥 강제로 통폐합을 시킨 거예요. 니네는 잘하는 거 자동차 가져가고 니네는 반도체 가져가고 도성 가져가고 다 통폐합을. 그러면서 그때 기아차가 재무적인 리스크가 커가지고 부도 위험이 있다 보니까 네. 인수를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아세아 자동차도 현대차가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런데 아세아 자동차는 이제 네. 브랜드가 없어졌고요. 지금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공식적인 브랜드는 현대, 기아, 제네시스 세 개 브랜드입니다. 그러면 기아차를 그 인수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 기아차 브랜드가 조금씩 더 약화되는 것 같은 건 네네. 느낌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네네. 뭐 좋은 건 다 현대차가 가져가고 기아차는 뭔가 막 딱 내세울 만한 게 잘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원래 그 현대차 가서 현대차 직원한테 물어보면 네. 아 얘들 실력도 없는 애들 우리 데려와가지고 우리도 힘들어요 그러는 거고 그 또 이제 기아차 가면 야 네. 우리는 항상 현대차 그룹에서 서자 취급받아요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이게 예전에 그 필드 가서 취재하면 항상 네. 이런 반응인데요. 네. 어쨌든 이 지금 현대차 그룹이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네. 현대차도 좋아지고 있고 기아차도 좋아지고 있고 제네시스 브랜드도 잘 되고 있고 충분히 상승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을 해도 같이 성장을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오. 현대차가 잘 되면 네. 결국 그 어떤 그런 유통망이나 판매망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번에 아이오닉 5 현대차 첫 전기차 EGMP 첫 EGMP. 모델이죠. 그리고 기아차가 내놓은 EV6 둘 다 오. 같은 EGMP 플랫폼에서 나온 거죠. 오.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큽니까? 그렇네요. 그렇죠. 오. 우리가 보기에는 막 이렇게 경쟁도 하면서 협력도 하는 이런 아주 이상적인 구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기아차를 인수한 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좋은 일이었었던 걸까요? 결국은 잘 해낸 거죠. 만약에 네. 거기서 융화를 잘 못 시키고 잘 안 됐다 그러면 어떤 괜히 이제 그런 거 인수해서 같이 회사가 넘어져 버리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네. 어쨌든 위기를 잘 극복해서 지금 두 브랜드 모두 잘 키워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현대차는 기아차를 인수한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도 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역사를 조금 한번 이렇게 네, 쭉 뭐 훑어주시죠. 그래도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이제 최초의 자동차 업체이다 보니까 네. 역사를 한번 쭉 보는 게 좋겠어요. 네. 현대는 원래 쌀 가게에서 시작했어요. 쌀 가게. 쌀이요? 네. 일제 이제 업종 변환이 그렇죠. 굉장히 강점기 시대 극단적이네요. 삼성도 그랬어요. 원래 제면소 하다가 그렇네. 옛날에는 다 정미소, 제면소 이런 거 네네네. 하다가 쌀가게에서 시작해서 이제 자동차 제조까지 하게 된 거고요. 1940년대 아도 서비스라는 정비 공장을 세웁니다. 네. 쌀가게 하다가 그리고 1946년에 현대 자동차 공업사를 설립했어요. 네. 그리고 현대토건과 합병해서 현대건설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제대로 된 현대차 이제 공식 출범은 언제냐? 1967년 12월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아. 이때부터 본격적인 자동차를 뛰어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포드하고 합작했어요. 그리고 기술 제휴를 했고요. 왜냐면 네. 우리나라 기술이 없잖아요. 그래서 포드 코티나를 현대차 최초의 자동차가 나왔어요. 코티나. 그런데 출시 1년 만에 품질 결함 때문에 단종시킵니다. 1년 만에 빠르다. 네, 그리고 이제 절치부심해서 네. 1971년 현대 포니가 출시됩니다. 포니. 네, 사실상 첫 번째 모델이라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조랑말이라 그래서 작고 콤팩트한 차. 네네네네. 그리고 1976년도에 캐나다와 에콰도르에 수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5년에 소나타 드디어 생산이 네. 좀 85. 탈만한 차가 나왔죠. 아. 그리고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 독자 자동차 생산 기업이 됐고요. 도요타를 벤치마킹해서 자동차, 철강, 부품, 유통, 금융까지 모두 수직 계열을 했고 99년도에 외환위기 때 이제 빅딜이 이루어지면서 기아차와 아시아 자동차가 이제 현대차에 흡수 합병되고 그 당시에 이제 대우차가 도산을 하게 됐습니다. 오. 2000년대까지만 해도 그냥 싸지만 품질은 엉망인 이런 거 조롱 엄청 많이 들었어요 현대차가. 네. 그런데 이제 세계 이제 브랜드를 잘 키워냈고요.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가 되게 중요한데 네. 2003년에 처음 공개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좀 어정쩡하게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가 2015년부터 이제 독립 브랜드로 이제 제네시스가 이제 그동안의 어떤 서름을 씻어냈고요. 네. 싸구려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도요타를 모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요타가 렉서스를 가지고 프리미엄 시장에 진출한 것처럼 네. 현대차도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이렇게 프리미엄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나라와 인도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차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네. 아직까지 5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아쉬운 점은 이제 중국에서 판매가 부진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 예, 미국에서도 판매가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제네시스는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해외에서 잘 팔리고 있는 거는 결국 제네시스의 그런 실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최근에 이제 해외 쪽에 뭔가 제대로 뭐 이익을 땡겨오고 있다라고 보는 거는 제네시스 쪽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대단한 게 사실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가 네. 전 세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몇 개 안 되는 그런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하나라는 거. 그렇죠. 대단한 거죠. 와. 그러니까 베트남도 정말 네. 자동차 하고 싶어서 네. 베트남 1등 그룹인 빈 그룹이 네. 온갖 자산 다 팔아가지고 자동차 한다고 지금 현대차를 모방한 거죠.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아니 우리나라가 정말 이 작은데 네. 작은 나라 안에서 대단한 기술들이 너무 그렇죠.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서 좀 한다는 디자이너들은 현대차에 많이 와 있대요. 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독일 차들 디자인이 좀 구려졌다고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니 현대차가 진짜로 무슨 약간 수입차 느낌, 맞아요. 해외차 그쵸. 그런 외제차 느낌의 맞아요. 우리 옛날에 딱그 외제차 느낌, 그죠? 네, 좀, 옛날에 네. 생각했던 그 외제차 느낌이 맞아요. 세련된 현대차로 느낌이, 많이 네. 적용이 된 느낌이에요. 맞아요. 현대차가 또 이 M&A로 굉장히 이슈를 많이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사실 왜 인수를 했을까?
또 되게 비싸게 인수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떤 이유였을까요? 일단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로봇 제어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요. 이게 그 개 로봇 이런 거 있잖아요. 개요? 네, 이게 유튜브 보면 나와요. 발로 차도 막 넘어져도 바로 일어나고 막 이런 개 로봇도 있고 여러 가지 로봇이 있는데요. 기술은 좋은데 네. 이 회사가 상용화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상업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뭐 유튜브 뭐 동영상 찍는 회사냐 이런 비아냥도 듣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대차가 그 모빌리티 에저 서비스 마스의 관점에서 볼 때 라스트 마일이 약했어요. 우리 그 이야기 했잖아요. 네네, 그 말씀해 어떤 주셨어요. 카드 하나 가지고 교통을 다 쓸 수 있는 다양한 그렇죠. 교통들 다 버스 연결되는. 타고 지하철 타고 택시 자율주행 타고 마지막에 이제 킥보드 네. 그죠 1.2km 남았을 때 킥보드 네. 이게 이제 우리 여객의 관점에서의 그 라스트 마일인 거고 네. 그 택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마지막에 그 자율주행차가 와서 아파트에 세우면 사람이 다 집 앞에 갖다 줘야 되죠. 네. 그러면 이게 라스트 마일이에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택배 운임료 막 30%씩 오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너무 비싸요. 택배 회사들 입장에서 빨리 로봇 하고 싶겠죠. 빨리 이런 기술을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이런 부분을 이제 나중에 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자율주행차도 결국 로봇 택시가 될 거잖아요. 그쵸. 결국 로봇에 대한 요소 기술이 필요한데 그걸 가장 많이 가진 회사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거죠. 자신들의 첨단 기술을 현장, 자동차, 스마트 팩토리 이런 데다가 적용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최상의 파트너를 만난 거죠. 관건은 그거예요. 이 고집 센 보스턴 다이내믹스 엔지니어들을 어떻게 끌고 가서 잘 용화시킬 건지 그게 현대차의 그게 또 이제 그렇죠. 그런 그게 성공적인 관건. M&A의 포인트겠죠. 사실 뭐 현대차 아니었으면은 그렇죠. 그냥 기술로서 남아 있었던 것들이 맞아요. 이제 마침내 판로가 열린 건데. 그러니까 이게 네. 여러 군데서 살려고 하다가 벤치 맞았잖아요. 네. 이런 말 써도 되나? 거절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 높은 콧대가 좀 꺾여 있던 상황에서 잘 됐네. 참 저기 현대차가 다 구세주처럼 사준 거예요. 망할 뻔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네. 참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괜찮. 네. 쌍방 나쁘지 않았던 맞습니다. 딜이었네요. 아니 현대차가 돈이 되게 많은가 봐요. 네. 조인트 벤처에도 투자를 했잖아요. 그렇죠. 뭐였죠? 모셔널 투자. 네네. 이거는 또 어떤 투자인가요? 일단 이제 앱티브라는 회사가 중요한데요. 네. 센서 퓨전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센서 퓨전 기술. 네. 이거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깜빡. 센서 퓨전 기술. 자막으로? 네. 이거는 이제 여기서 처음 공개하는 건데요. 네. 자율주행차 레벨 4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될 기술이에요. 센서라는 거는 자동차는 카메라도 있고 레이더도 있고 라이다도 있죠. 이런 것들을 잘 버무려서 통합적으로 센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테슬라조차도 약해요. 그리고 심지어 비가 오면 라이다가 작동을 안 하죠. 왜냐면 비가 내리는데 빛은 직진성인데 이렇게 가버리면 노이즈가 생기죠. 휘니까. 그렇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스베이거스 가전쇼가 지금은 자동차 쇼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라스베가스는 비가 잘 안 와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제 그때 행사장에서 네. 다 이제 뭐 구글 웨이모부터 시작해서 도요타 다 자율주행차 시연한다 그랬는데 비가 온 거예요. 사망해서. 비가 왔어. 어떻게? 다 취소했어요. 근데 액티브는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비가 왔는데 성공적으로 구현해냈어요. 그래서 그게 대박이 터진 거예요. 와, 이 회사가 그런 기술을 가지고, 기가 막힌 기술을 가지고 있구나. 네. 그게 센서 퓨전 기술 덕분에 가능했던 거고, 네. 지금 세계적으로 센서 퓨전 기술을 가진 회사는 딱 2개 정도로 추정이 돼요. 어떤 거죠? 앱티브하고요, 모비라이. 인텔이 인수한 모비라이 딱 2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이제 앱티브 쪽에 이제 지분 투자를 했고, 조인트 벤처도 이렇게 한 거고요. 레벨 4 향후 어떤 그 미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차가 2023년부터 레벨 3를 네. 자차 모델에 적용한다 그러거든요. G90에. 그러면 2024년부터는 레벨 4 혹은 5에 로봇 택시를 내놓겠다 했는데 네. 그에 대한 어떤 키 포인트가 여기 모셔널에서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모셔널 이 투자 그 앱티브라는 회사를 네네. 여러 기업에서 탐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또 현대차가 여기에 쌀때 잘 찍은 거죠. 타이밍 좋게. 아유, 그럼요. 오. M&A는 별거 없어요. 쌀 때 잘 찍은 거예요. 와, 아니 이미 뜨고 나면 비싸요. 네. 비싸. 현대차가 되게 타이밍 잘 잡는 아유, 그런 스타일이네요. 그럼요. 지금 SK하고 현대는 참 M&A 잘해요. 오, M&A 잘하는. 그리고 그거는 오너가 네. 진짜 의사결정을 잘해야 돼요. 이거는 월급쟁이 사장이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리스크 테이킹해서 확 질러줘야 돼요. 우리 용리 오빠, 제드래곤 형이 그게 제일 잘 못하거든요. 안타까워요. 제드루군 형도 그렇고 네. LG전자도 우리 짠하죠. 놓쳤었잖아요. 우리 LG는 뭐 눈물 없이 네. 얘기 못하죠. 아유, 진짜 바보 같아 LG. 현대차가 이 미래차 관련해서 투자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오토피아
이 기업은 스타트업이잖아요. 네네. 여기에도 투자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어떤 기업인가요? 일단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을 가진 회사고요. 네. 현대차는 이제 로드맵을 발표했어요. 향후에 우리는 전기차에서 50%, UAM에서 30%, 로봇에서 20% 매출을 차지하는 회사가 되겠다. 지금 이제 화석 연료차는 없어지는 거죠. 가솔린이나 디젤차는 없어지는 네. 거죠. 그렇게 이제 로드맵을 정했고요. 이게 나중에 보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과도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전기차가 되는데 네. 자율주행차는 옵션이죠. 그쵸. 근데 점점 전기차의 기본 옵션이 자율주행차가 될 거예요. 그죠? 테슬라를 사는 거는 전기차 성능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네. 결국은 고속도로에서 핸들을 놓을 수 있는 그 해방감? 네, 그거를 또 이렇게 플렉스하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아. 결국은 자율주행차가 기본이 돼야 될 건데 그게 결국은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것과 똑같아요. 시간을 일단 벌었고 네. 최대한 이제 빨리 속도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액티브 같은 회사에도 투자하고 이런 회사도 투자하고 요소 기술들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스마트폰에서 대응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걸 봤잖아요. 네. 삼성 갤럭시와 LG의 옵티머스. 정말 한순간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그러면 갤럭시가 될 거냐, 옵티머스가 될 거냐. 현대차는 그 두 가지 선택지에서 봤을 때 네. 갤럭시, 삼성전자 갤럭시 전략을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빨리빨리. 그럼 옴니아 같은 모델을 내놔야겠죠. 네. 그쵸. 뭐라도 그렇죠. 빨리. 그러면 아이오닉 5와 네. EV6 이후 모델은 어느 정도의 자율주행차 기술을 구현한 옴니아 같은 모델이 나와야 되는 거고 네. 옴니아가 되려면 2023년 내후년부터예요. 내후년. 네, 내후년에 나오는 그렇네요. 모델이 이제 어. 이제 옴니아가 돼야 되는 거고 아. 그래야 이제 현대차는 여기서 전기차 시장에서 3등 자리를 차지하겠다라는 게 이야, 목표예요. 너무 궁금하다. 내후년에. 그렇죠. 테슬라, 어. 폭스바겐, 현대차 여기서 한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라는 이야. 게 현대차의 목표예요. 너무너무 궁금해요. 코앞인데 과연 현대차가 그때는 어떤 자리에 있을지. 그렇죠. 오. 그래서 빨리빨리 기술 좋은 회사들을 빨리 땡겨와서 멀즈하고 기술 습득하고 좋은 파트너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대차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닐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내후년에 딱 어떻게 자리를 차지하느냐. 또 현대차가 UAM 쪽에도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UAM도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향후 30%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아까 현대차가 이야기했잖아요. 도요타를 따라서 수직 계열하는 걸 좋아한다. 그럼 UAM도 결국 똑같아요. 기체, 그리고 서비스, 네. 그리고 터미널 같은 인프라 이런 것들을 다 수직 계열을 해야 돼요. 그런 쪽으로 가장 또 발빠르게 하고 있는 두 개 기업이 있습니다. 현대차하고 하나그룹, 예. 하나 시스템. 예. 이 두 회사가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네. 현대차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체 개발부터 시작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 실증 사업들 제일 잘하고 있고요. 아마 2025년부터 우리 그 한강변에서 UAM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와. 제 그냥 개인적인 추정에는 그거를 네. 이제 한화가 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근데 현대는 한 2026년 정도에 출시할 것 같은데 네. 좀 출시는 조금 늦겠지만 좀 더 고도화된, 개선된 이런 모델들을 내놓지 않을까. 한 단계 업된 네, 그런 서비스를 서비스가. 내놓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UAM 관련해서 한국항공우주랑 LIG 넥스원 네. 같이 협업을 한다고 기사가 또 떴더라고요. 네네. 어떤 협업인가요? 도심형 항공은 활주로로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수직 이착륙이 돼야 돼요. 네, 이렇게. 그렇죠. VTOL이라고 제가 이제 그 수직 이착륙 네. 이야기했었는데 그게 전기로 하는 이 VTOL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직 이착륙에 대한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런 쪽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어떤 방산업체들이에요. 그렇죠. 방산업체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고 네. 그래서 방산업체하고 협력을 할 수밖에 없고요. 한화 시스템이 이제 미국의 오버에어에다가 지분을 투자했잖아요. 네. 이 오버에어가 어떤 회사냐면 우리 그 무인항공기 프레데터라는 그 미국 최초의 그 무인항공기 있죠. 여기에 프레데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카렘 에어크래프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군수회사예요. 네. 여기서 민수 부분이 스피노프한 회사가 오버에어예요. 여기 지분을 하나가 지분을 태운 거예요. 그래서 공동 개발하는 거고요. 지금 뭐 노스롭 그루먼 그리고 중국의 항텐 차이나 차이홍 이런 회사들은 대부분 국방 기술을 이전받은 민간 기업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고 국방 기술 가장 뛰어난 회사가 어디겠어요, 우리나라에서? 한국항공우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한국항공우주의 어떤 네. 기초 기술, 요소 기술들, 수리원에 대한 기술들, 수직 이착륙, 그죠? 네. 그리고 그것도 비행기 운항, 무인기에 대한 기술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기업들은 대신에 네. 기존의 어떤 기업들은 터미널부터 시작해서 서비스, 시스템, 통신 뭐 이런 인프라 이런 것들을 다 구비할 수 있겠죠. 그때 말씀하셨을 때 이 기술이 되게 네. 어려운 기술이라고 어려워요. 네네.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밑으로 향해 있다가 프로펠러가 점점점 뜨면서 뒤로 와서 이렇게 가는
그게 되게 어려워요. 수평을 맞추기가 되게 힘들고. 아니 현대차는 이런 M&A 또 투자를 통해서 네. 없던 기술들이 하나씩 또 추가되고 뭐 계속 뭐 드래곤볼 모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뭐 기술 관련해 가지고는 무적이 될 것 같은데 이러다가. 제가 만약에 정의선 회장이라 그러면요. 네. 하나의 김승현 회장이라 그러면 네. 정말 한국항공우주 사고 싶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아예 사고 싶- 그냥 인수. 사요? 인수를 네, 해버려요? 인수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한화 네. 같은 경우는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카이 인수하겠다. 그래서 그런 우리 말이 1조 나와요? 증자하겠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근데 지금 이 네. 카이가 그 지금 수출입은행 네. 아마 여기 이제 거의 사실상 지금 국유화돼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민간에다 매각해야 돼요. 나중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건 주가적으로는 나중에 네. 개최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성지순례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 타이밍은 저도 몰라요. 제가 그 타이밍 알면 제가 갑부가 돼 있을 겁니다. 아마. 게다가 영국의 어반 에어포트 함께 무슨 프로젝트를 참여한다고 네네. 들었거든요. 이 프로젝트는 또 어떤 프로가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 내에서의 어떤 UAM에 대한 실증 사업인 거고요. 네. 이제 터미널도 만들고 시험 운행도 해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대차의 경쟁력은 수직 계열화라 그랬잖아요. 네. 기체부터 서비스, 플랫폼 뭐 이런 것까지 다 할 거예요. 음. 그러다 보면 다양한 실증 사업, 해외 실증 사업에 참여를 해가지고 기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을 확보한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국내에다가 또 실증을 해보겠죠. 네, 그리고 적용을. 나서 이 시스템을 그대로 통째로 수출하는 거죠. 베트남 이런 데. 말씀을 듣고 보면 네. 진짜 코앞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이제는 다 갖춘 것 같아요. UAM 당장 그렇죠. 띄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가까운 미래는 너무 과대평가하고요. 네. 조금 먼 미래는 너무 과소평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뭐 그렇잖아요. UAM 이런 맞아요, 보면 맞아요. 댓글들 보면 야 이거 5년 안에 못 날라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는데요. 말이 되냐? 지켜보세요. 어, 생각보다 세상은 빨리 생각보다 바뀌어요. 가까운, 네, 그렇죠. 가까이 다가온 딱 그 상황입니다. 느낌이 언제냐면요. 아 제가 2007년, 네. 8년 이런 때 스마트폰이 이게 왜 필요해요? 전화만 잘 되면 되지. 불과 그게 몇 네. 년 전이 불과. 그렇죠. 네. 아니 이거 휴대폰으로 이거 잘 안 보이는데 이거 왜 컴퓨터를 해야 돼요? 맞아. 그랬거든요. 컴퓨터 집에 있는데 왜? 그런데 지금 보세요. 우리 폰 없으면 집에 다시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지갑 안 들고 가도 되는데요. 다시 들어가 폰은 다시 그렇죠. 들어가요. 네. 휴대폰 없으면 아무것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못해요. 그런 시대예요. 네. 야, 네. 우리 아이템에서는 항상 먼 미래와 가까운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럼요. 그렇다면 이 현대차와 함께 또 같이 수혜를 입을 만한 기업들 네. 짚어주시죠. 딱 3개만 찍겠습니다. 네. 일단 한국항공우주. 네.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요.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죠. 그죠? 그럼요. 차세대 모빌리티에서 네.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가진 너무 회사. 중요한. 그렇죠. 이런 회사는 필요한 네. 거고요. 그리고 MC넥스. 또 네, 나왔어요. 왜냐하면 카메라 센싱, 네. 라이다. 카메라 센싱, 라이다는 어떤 모빌리티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죠? 앞으로 많이 필요할 거예요. 네. 그죠?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 국내 어떤 파트너 회사, 그리고 한국 카본, 한국 가본. 네. 경량화, 기체, 이런 이제 껍데기 만들어주는 회사가 필요하죠. 이 세 가지 회사 정도만 잘 보시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찝어주실 줄 알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 그냥 세 맞아요. 개만 빡 찝어주셨네요. 최근에 많이 빠진 거 중심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MC넥스 특히나 네. 요즘에 좀 많이 빠졌길래 저도 네. 조금씩 그렇죠. 담는 게 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공매도 했어요. 상위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MC넥스가. 우리 MC넥스가 우리 왜 MC넥스 그런 애 아니에요. 그런 애 아닌데 오히려 기회로 삼으시면 그렇죠. 돼요. 공매도 치다가 손 날라갑니다. 네.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애플과 협업 관련했던 그 이슈 때문에 한번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애플카. 네, 애플카. 근데 그게 또 아니라고 한번 뒤집어지면서 약간 주가가 떨어지는 그렇죠. 그런 영향을 미쳤어요. 맞아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애플카를 가지고 현대차를 투자하는 거는 그죠? 지금 그거는 네, 옳지 않은 아니죠. 네. 것 같고 그거는 플러스 알파로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현대차가 모빌리티 회사 그리고 서비스 회사로 변신하는 거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 그 방향성이 틀리지 않다 그러면 계속 빠질 때마다 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지금 자리는 충분히 조정받아서 뭐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이렇게 애플 관련한 또 뭐 이슈가 생긴다든지 네. 그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오히려 애플보다는 구글 웨이모하고 손잡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구글이 만약에 웨이모를 네. 가지고 사업화를 하면 네. 누가 생산을 맡겨야 돼요? 현대차. 유력한
파트너겠죠. 왜냐면 지금 전기차 플랫폼을 가진 회사가 네. 세계적으로 별로 안 돼요. 맞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엄청난 장점이잖아요. 엄청난 장점이에요. 네. 폭스바겐, MEB하고 그죠? 그리고 GM하고 맞아요. 현대차밖에 없죠. 오. 3개 정도밖에 없어요. 오. 지금 그 뭐 이렇게 생산해 줄 때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플랫폼 회사들 업체 입장에서도 지금 아주 좋은 전기차를 개발한다고 해도 이 생산을 맡길 때가 맞아. 많지 녹록지 않아요. 야. 만약에 폭스콘 같은 데서 네. 굉장히 생산을 많이 해봤지만 자동차를 생산하는 건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휴대폰은 고장 나면요 바꿔주면 돼요. 자동차 타다가 고장 나가지고 죽으면 누가 책임져? 그렇죠. 손해배상 특히나 미국 같은데 얼마나 손해배상 들어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플랫폼 회사들이. 그런 것들은 물론 이제 폭스콘에서 일부 생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구글의 순디 피차이 그렇잖아요. 뭐 애플의 팀쿡이다 그러면 그런 거 쉽게 지를 수 있나요? 없어요. 기존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그리고 이 안정적으로 생산해 줄 수 있는 파트너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유력한 회사가 현대차 그룹이라는 거예요. 애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요. 먼 미래에 사실 생산을 할 수밖에 생산 때문에 굉장히 맞아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인 건 지금 확실한 분명히 거군요. 아이오닉 5랑 EV6에 대한 네. 어떤 것들을 모니터링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잘 나오는지 보고 있을 거고. 잘 나왔잖아요. 또.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이런 모델들이 잘 나오고 네. 그리고 막 큰 불량 없이 이렇게 잘 된다 그러면 결국은 뭐 끌고 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럼요. 네. 어디다 맡기겠어요? 자기들이 뭐 이제 제조 라인 깔아서 할 거예요? 그럼요. 그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네. 그렇다고 막 무슨 5등, 6등 그냥 원오브 댐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전기차를 어떻게 만들어요? 맞아요. 그죠? 저희 아이템의 코너 내 네. 친구의 주식을 소개합니다. 내친 네. 주소. 오늘은요 주성 엔지니어링이랑 또 DNF 네. 강조해 주셨던 그 네. 두 가지 종목을 그렇죠. 조금 샀어요. 우리 네. 그 공정 씹어먹기 보셨나 보네요. 네네네네. 친구분이. 네. 그때 강조를 해주셔가지고 네, 또 주성 맞습니다. 엔지니어링은 그렇죠. 지난주에 사연이 있는 맞아요. 기업이다라고 해서 나중에 또 뭐 미래가 좋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으로 맞아요. 조금 담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은 작년 실적은 굉장히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턴어라운드를 굉장히 크게 한다고 보고 이제 기대하는 거고요. 지금 상당 부분 그 기대감들이 프라이싱이 돼 있어요. 하이닉스 쪽에 이제 ALD 원자층 증착 장비가 들어간다라고 해서 이제 주가가 떴고요. 그걸 이제 잘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실제로 들어가는지. 만약에 실제로 들어가는 거면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이제 그 프라이싱에 대한 펀더멘탈을 제공해 줄 거고 네. 만약에 실제로 안 그러면 확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잘 대응을 해야겠죠.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팔아야죠. 손절해야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계속 네. 이제 어떤 좋은 모습들, 수주 공시가 잘 나오는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은. 그러면 하이닉스 쪽에서 실제로 공시가 나와야 되는데 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체크하시고 DNF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도 실적도 좋고 향후 실적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네. 그리고 하이케이는 결국 그 ALD 공정이 늘어날수록 거기서 쓰는 필수 소재다. 라고. 그러니까 ALD 장비하고 하이케이는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하이케이에 대한 코멘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어제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서 이제 그런 이제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하이케이 쪽으로 ALD 쪽으로 많이 쓰겠다라고 이제 코멘트 나와서 어제 DNF가 주가가 또 흐름이 좋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네. 1A D램 14나노를 언제 양산할지 거기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죠? 하이케이 소재가 그리고 하프늄 소재 네. 들어가는 건데 그게 언제부터 될지 잘 체크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 네. 알겠습니다. 절대 한 방에 사지 마십시오. 네. 매 시간마다 강조해 주시는 부분인 근데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지킵니다. 맞아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거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 한 방 가즈아 네. 이런 그렇죠. 생각으로 그래서 고점에 다 샀는데요. AS 해주세요. 더 이상 네, 대부분이 그래요. 자금이 없어가지고 뭘 할 수가 없는. 그래도 우리는 항상 그래도 정도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그럼요. 네. 맞아요. 오늘 기업 씹어먹기는 현대차였어요. 현대차 참 역사와 전통이 깊은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인데 먼 미래를 봤을 때도 굉장히 네. 유망하고 유망합니다. 기대가 많이 돼요. 저는. 맞습니다. 특히나 내후년에 어떻게 될지 그렇죠. 너무 기대돼요. 네. 기대에 대한 좀 궁금증들이 많이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댓글 꼭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네. 또 씹어먹고 싶은 네. 기업이 있다면 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또 궁금한 점 생기신다면 네. 대표님께서 해결을 도와주실 네.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네. 다음 시간은 우리 PD님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식각공정 씹어먹기. 계속 미뤄지고 미뤄졌지만
올 것이 왔어요. 증착 공정하면서 너무 고생을 하셔가지고. 네.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죠. 또 우리 팬들이 힘을 주세요. 팬들이 또 네.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올게요. 안녕.